누구나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작게 시작을 하게 되죠. 작게 시작을 해서 그 대학을 졸업을 하고 뭐 직장에서 이제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제 직장에서 이제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일이 내 손에 있고 이 일이 안정이 됐을 때 어떨까? 그게 너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두렵다 보니까 저는 사람마다 어떤 성향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항상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데 지금이야 일이 배우는 게 즐겁겠지만 나중에 일이 손에 있고 안정이 되면 얼마나 재미없을까. 돈도 중요하겠지만은 내가 내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었어요.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1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해서 나오고 나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창업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TV라든가 어떤 뭐 소설책이라든가 뭐 창업기라든가 어떤 창업 설명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봤던 내용하고는 너무 달랐었어요. 그러나 이제 계속 노력을 해서 이제 저희가 첫 사업 아이템으로 잡았던 것이 온라인에다 물건을 팔아보자. 지마켓이나 옥션이나 온라인에다 물건을 팔아보자. 그래서 또 팔려고 했더니 결국에 이제 매입이 중요한 이슈로 됐는데 매입을 같은 국내에서 매입하려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도 안 되는 거죠. 규모 경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매입을 한다면 나는 해외에서 매입을 해보자. 그래서 해외에서 매입을 해서 국내에 한번 판매 시도를 했었었죠. 그래서 역시나 운대가 잘 맞았고 뭐 환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잘 맞아서 약 2년 동안 약 한 2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뭐 직원도 한두 명을 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환율이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급등하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되는 거죠. 환율이 급등하면 이제 수입하는 업체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되니까. 그런 그 시기적인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환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다. 그럼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는 거죠. 내가 뭘 했지, 지금까지 2년 동안?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우리나라에 있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그럼 전 세계도 동일하지 않을까? 전 세계 각국의 쇼핑몰이 굉장히 인터넷 쇼핑몰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자국 내에서 물건을 소싱을 해서 판매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상품을 한번 공급해 볼까? 라고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제품을 해외 시장에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계속 시장이 커지게 되고 또 한국이 또 경쟁력도 굉장히 한국 제품 경쟁력도 굉장히 좋거든요. 디자인적인 측면, 그다음 디지털 코리아라는 어떤 국가적인 브랜드도 있고. 그게 이제 2008년도에 법인 설립, 테라노마 코리아가 설립이 되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한국의 어떤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코리아라는 어떤 지리적인 위치, 어떤 물리적인 위치, 여러 가지 어떤 지형학적인 포지션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글로벌 인터넷 비즈니스랑 잘 맞을 것인가. 해외 각국을 출장을 많이 다녀봅니다. 뭐 홍콩이라든가, 뭐 터키라든가, 뭐 유럽 쪽이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장점들이. 그런 장점들이 어떤 분은 뭐 단점으로 이렇게 부각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장점들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인터넷 비즈니스라고 한다면은 인터넷 비즈니스 중에서 인터넷 글로벌 마켓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글로벌 마켓에 물건을 파는 이 비즈니스 특징.
결국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단어에 모든 내용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다 잡혀져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인터넷은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기가 인터넷. 정말 품질이 좋은 인터넷. 세계 각국의 어떤 나라를 가봐도 정말 인터넷 품질과 속도, 그 다음에 쾌적하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은 정말 전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인터넷이 이렇게 빨리 보급이 될 수 있었을까? 인터넷에 대한 어떤 보급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밀도예요, 인구 밀도입니다. 한정된 이제 좁은 영토에 굉장히 많은 인구 밀도, 인구가 있을 경우에 인터넷을 보급을 할 때 생산 단가가 낮아지겠죠.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같은 섹터 안에서 인터넷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 단위 거리당 인터넷 구축 비용이 가장 저렴한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국의 민족성이 어떤 디지털 지향적인 것도 있고 어떤 스피드를 굉장히 선호하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이런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성향들도 많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글로벌 마켓. 글로벌 마켓이 이제 구축이 되려면 좀 더 그 미시어로 접근하려면 온라인 마켓이 성공을 하려면 특히 3요소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 물류. 세 번째가 결제. 보통 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고객 상담이라든가 어떤 상품 페이지 전달, 이런 것들 총망라한 내용이죠.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의 어떤 제작 기술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절대 전 세계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근데 커뮤니케이션 방법,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그런 부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해지고 있죠. 그다음 그게 이제 구축이 되면은 두 번째가 이제 온라인 마켓이 성장하는데 이제 두 번째가 단계가 뭐냐면 그 다음은 결제입니다. 결제. 돈이 결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처음에 이제 그 온라인 비즈니스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결제를 이제 우체국에서 송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은행에 가서 직접 이체를 한다든가 이런 식이었는데 어느 순간 인터넷 뱅킹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지금 핸드폰 결제부터 수많은 결제, 상품권부터 많은 결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결제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이제 마지막 단계가 물류예요, 물류. 여러분들도 전에 아셨지만은 물건 하나 보내려면 물건을 들고 우체국에 가서 보내야 되고 배송 기간은 짧게는 2, 3일, 길게는 4, 5일 그렇게 걸렸지만은 지금은 전국에서 어떤 섬 지역만 아니면은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받아볼 수 있는 이런 물류 시스템이 구축이 됐죠. 특히 한국이 물류 시스템이 이렇게 빠르게 구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역시나 아까 인터넷 보급의 장점을 얘기했던 것처럼 좁은 영토에 높은 인구 밀도가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비즈니스가 정말 코리아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이 장점 때문에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었죠. 그 결과 그 어떤 나라보다 인터넷 온라인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한국에서 이런 비즈니스에 썼던 소비자로서 혹은 판매자로서 활동했던 우리들이 어떤 나라보다 어떤 선진화된 인터넷 비즈니스를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들이 글로벌이라는 영역으로 나갈 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글로벌 온라인 비즈니스가 국내 온라인 비즈니스가 글로벌 비즈니스로 넘어갈 때 이제 어떤 또 장점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야 영토가 이제 좁으니까 물류가 빨라졌지만 해외 운송을 할 때 그게 도움이 되겠냐? 100% 도움이 됩니다. 100%. 왜 그러냐? 글로벌 배송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발송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수출자의 어떤 여건, 그 다음에 수입자의 여건, 그 다음에 항공 운송. 먼저 이 3단계 로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일본에는 수십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는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일본은 해외로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는 일단 국제공항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보내는 포지션 위치와 국제공항까지 섬과 섬으로 이루어질 경우는 또 내륙 운송을 또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내륙 운송 과정이 복잡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비용과 시간이. 근데 한국은 제주도만 아니라고 한다면 전국에서 어디서든지 발송을 해도 가장 인천공항에서 가장 먼 지역이라 하더라도 인천에서 부산까지 4시간이면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5시에 우체국에서 물건을 접수하면은 그날 11시, 12시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적인 비용 세이브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금전적인 비용 세이브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의 어떤 그 항공 물리의 포지션. 전 세계에서 항공화물 처리 1위 항공사가 대한항공입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항공화물을 가장 환적을 많이 하는 공항이 인천공항입니다. 어떤 그런 지리적인 여건들이 결합을 되다 보니까 이 물류 쪽에서는 정말 한국만한 업체가 없는, 국가가 없는 거죠. 또 거기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 문화권이 굉장히 많이 널리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영어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이 일반화가 돼 있죠. 그래서 뭐 스피킹은 좀 부족할 수 있어도 어떤 독해 능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다음 어떤 정서 측면도 어떤 미국 문화권에 대한 전 세계 인터넷 비즈니스를 잡고 있는 어떤 미국 문화권에 대한 어떤 그 받아들이는 정도가 굉장히 되게 쉽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많은 그 새로운 창업을 위해서 이 글로벌 인터넷 비즈니스를 선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 인터넷, 글로벌 마켓, 비즈니스라는데 또 비즈니스. 마지막 비즈니스 단계를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 법인도 설립을 하고 영국 법인도 설립을 해보고 전 세계 각국에 설립을 해봤지만 한국처럼 어떤 기업 설립에 대해서 자유롭고 빠르고 효율적인 나라가 없습니다. 심지어 법인 설립을 하는데도 온라인에서 법인 설립을 다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 설립에서 어떤 편리성, 그 다음에 효율성 측면까지 고려한다고 그러면 정말 한국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온라인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굉장히 폭발적이고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 하다 보니까 기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보다는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비기너들을 위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그 역동적이라고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비기너들한테 무조건 최적화되냐? 또 그러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만 잘 짚고만 넘어가면은 정말 저희 가족들한테도 추천해주고 싶은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근거가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런 내용에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한때는 이런 내용이 있었었죠. 오프라인 비즈니스와 온라인 비즈니스의 경계가 무너질 것이냐. 절대 안 무너진다. 그러니까 1990년대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었었어요. 왜냐면 내가 손으로 물건을 만지지 않고서 어떻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겠냐. 몇만 원짜리 살 때도 걱정이 되는데 몇십만 원짜리 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온라인으로 엄청난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고 직접 물건을 구매하기도 하고 있죠. 근데 그걸 이제 더 가속화시키는 게 이제 모바일의 어떤 보급, 그 다음에 유선 인터넷이 무선으로 바뀌면서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마저도 없애버리는. 아프리카 한가운데서도 물건을 살 수가 있죠. 저희 이제 상품을 이제 수출하다 보면은 뭐 이라크라든가 아니면 소말리아라든가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구나. 인터넷만 역시나 개통이 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편해지고 정보의 어떤 그 오픈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이 비즈니스를 더 폭발시키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폭발성은 정말 이건 100%, 200%, 300%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면서 너무 업무의 영역이 이렇게 넓은 거죠. 스펙트럼이. 현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넓냐면요. 상품 소싱부터 판매까지 모든 게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제품 하나는 그리스에서 발주를 넣어서 그게 항공사를 통해서 이티하드 항공이라는 데를 통해서 한국에 거쳐서 한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발송이 되고 거기서 판매를 시작하거나 아니 뭐 일본이나 영국 같은 데를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외화로 또 이제 그런 판매 대금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국에 대한 어떤 상품 매입에 대한 어떤 그 발굴, 소싱, 통관, 수입 통관, 수출 통관, 각국 거래에 대한 어떤 병행 수입에 대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커버하기에는 너무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저희의 이제 간절한 그 희망은 성장하고 싶다, 발전하고 싶다. 그게 이제 핵심인데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된다 그러면 테라노바는 기하급수적인 비용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인 제가 이제 선택을 했던 거는 뭐냐면 서로 간의 전문성을 분리를 해서 테라노바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과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해 보면 어떨까? 그 다음에 또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규모의 경제라든가 어떤 비용의 어떤 체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만들었던 게 2012년도 거의 말경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외 온라인 창업 프로듀스라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온라인 창업 프로듀스. 그래서 이 온라인 창업 프로듀스에는 총 3단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단계, 초보 모드. 2단계, 숙련자 모드. 3단계, 전문가 모드. 근데 이거를 이제 정확한 이제 브랜드명으로 말씀드리면 초보자 모드는 비기너스 플랜. 그러니까 초보자란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숙련자 모드는 케어 플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독립의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비기너스 플랜이 2013년도 10월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케어 플랜이 2015년도 9월 1일 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기준으로 약 200개 회원사가 지금 활동 중이고 전부 다 한 업체도 빠짐없이 이 200개의 회원사가 모두 다 현재 케어 플랜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이제 그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랑 같이 일하는 회원사들한테 뭘 제공해야 될까? 라고 질문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비기너스 플랜부터 따라오셨던 회원사랑 약속했던 거. 그 약속이 무엇이냐? 이제 그 유튜브를 이제 보시면 2013년도 10월부터 했던 저희가 사업 설명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내용들은 뭐였냐면은 성장도 중요하지만은 안 망해야 됩니다.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도 비용,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테라노바 코리아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직원을 한 명도 뽑지 않고 정말 이동 중에 노트북만 가지고 어디 이동 중에도 업무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저희가 자신을 했었었죠. 그래서 최초의 사업 설명회가 시작됐던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 이제 2013년도 지금 약 한 3년 정도가 흘렀죠. 만으로 3년, 횟수로 4년째죠. 그 결과 최근 통계를 내본 결과 이 통계 결과도 저희가 직접 회원사분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 달 동안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6시간에서 9시간 정도로 지금 통계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처음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웃을 만한 얘기이기도 한데 나름대로 건의사항이라고 올라왔던 내용들은 뭐냐면 너무 무료합니다. 너무 조금 무기력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바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업무량을 확 줄여놨죠. 근데 그게 줄이는 게 저희가 테라노바가 다 하고 회원사들은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어떤 교육과 그 다음에 현재 IT 시스템, 저희 구축되어 있는 IT 시스템이 지금까지 구축된 비용을 통계를 내봤더니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그럼 현재 자체 회사의 서버 운영 중인 서버가 약 한 30여 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 IT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으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외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꿈의 어떤 영역까지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저변을 가지고 지금 이제 케어 플랜이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케어 플랜 그 다음 과정 이제 독립. 정말 테라노바에서 모든 거를 서포트하지 않고 정말 상품 공급만 해도 직원을 한 명도 뽑지 않고 재택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플랫폼을 만드는데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상황에서의 독립을 2017년도 지금 초반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지금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고 최근 이제 이번 달 지금 영상을 찍는 지금 10월 말 11월 달에는 기존 회원사들의 재계약 여부를 지금 묻는 과정이 있습니다. 2017년도 계약이겠죠. 그래서 그 결과 약 200개 회원사 중에서 10% 정도가 이제 계약 종료를 희망하셨고요. 90%가 계약 연장을 역시 희망하셔서 현재 90%의 지금 성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 어떤 그 계획이나 목표를 믿어주시고 따라주신 이제 대다수의 이제 회원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떤 그런 결과들이 앞으로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취급하는 상품은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컨셉을 잡으시면 안 되고 무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무역이다 보니까 무역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운송할 것이냐. 근데 이제 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무역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왜 어떻게 운송하는 거랑 왜 상품이랑 달라지지? 물론 달라집니다. 이게 국내 거래라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해외 거래에서는 무역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어떻게 운송할 것이냐가 상품의 어떤 영역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무역을 하다 보니까 무역에서 국내 거래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이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어떤 병행 수입이라든가 상표권, 특허권, 아니면 뭐 어떤 유아용품, 술, 담배라든가
국내에서는 담배 거래라든가 술이라든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지만은 술, 담배를 무역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또 운송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운송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배로 팔아야 된다. 아니면 비행기로 운송을 해야 된다. 배로 운송하게 된다 그러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대신 운송비가 싸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크고 마진율이 좀 큰 제품, 아니면 마진율이 낮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큰 제품, 뭐 철강이라든가 공식유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중국산 뭐 대바구니 뭐 이런 것들을 팔겠지만은 저희가 컨셉을 잡은 운송수단은 비행기입니다. 항공운송. 30% 마진 제품을 약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운송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보다는 10%짜리 상품을 4박 5일 만에 배송을 해서 2개월 동안 10번 이상을 돌리는 게 훨씬 수익이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상품을 고를 때 우리는 무역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항공운송을 한다라는 전제를 먼저 깔아두고 판매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역에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무역에 문제가 없는 유아용품들, 담배, 술, 마약, 화학제품. 어느 나라에서나 통관 규정에서 술, 마약, 화학제품이라든가 유아용품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뭐 성인용품이라든가. 또 두 번째, 항공운송을 고려하다 보니까 항공운송의 특징이 뭘까요? 비싸다는 거. 빠르긴 하지만은 그 나머지 요인들은 다 안 좋은 겁니다. 비싸죠. 그 다음에 부피가 크다고 하면은 거기에 또 별도 요금을 붙입니다. 그게 이제 부피 무게 차지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운송비가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공기로 최적화된 제품은 가격이 비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벼워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무역 쪽이니까 각국 통관 규정상에 별 문제가 없어야 되고. 빠른 회전을 요할 정도로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야 되니까 소비자들의 취향이나 선호가 특정 소수만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라 누구나 좋아할 만한 제품들. 그리고 국내처럼 반품이 일어날 때는 2,500원만 주고 택배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국제거래다 보니까 반품률이 낮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결론이 지어지는 게 공산품, 공장에서 생산된 대량 제품, 공산품이면서 비싸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들의 단가는 원화로 하면 10만 원에서 약 한 300만 원대까지, 달러로 하면은 100불에서 3,000불대까지. 또 거기에다가 부피가 크면 안 됩니다. 부피가 크면은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부피는 작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이제 상품군이 좀 영역이 좁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경우 다양한 상품을 팔죠. 다양한 상품도 파는데 어떻게 보면 그 상품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가 옥션이나 지마켓보다는 좀 좁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대한 어떤 규모 측면은 우리나라 한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되니까 뭐 한 140배 이상 큰 시장을 가져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취급하는 제품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제품들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핸드폰도 있을 수 있고요. 디지털 캠코더, 렌즈, 아니면 뭐 삼각대, 아니면 색소폰 같은 악기도 되고요. 플룻도 될 수도 있고요. 선글라스도 될 수도 있고요. 오디오 기기도 될 수 있고요. 하물며 LP 플레이어죠. LP 플레이, 이 바늘, 니들이라고 하죠. 이 니들. 에이, 니들이 얼마나 되겠어? 라고 그러는데, 그, 일본의 뭐 마란츠라든가 데논 같은 니들 같은 경우는 개당 단가가 한 30만에서 한 50만 원대 정도 됩니다. 골프채도 될 수도 있고요. 쌍안경도 될 수도 있고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이제 취급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거래 흐름이 그 회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회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상품 단가가 세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 무역에서 이제 그 최고의 영예 중에 하나 이제 수출탑, 100만 불 수출탑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원화로 계산한다면 한 12억 정도 되겠죠.
그럼 12억 정도라고 한다면은 한 달로 따지면 1억입니다. 그럼 한 달로 따질 때 1억이라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하루에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한 330만 원 정도. 그럼 330만 원이 얼마나 쉬운 금액이냐면 MP3 한 3대 정도 판매하면 될 정도 양입니다. 그럼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세상에 MP3가 1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장의 재밌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소비자로서 이 시장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로서 접근하다 보니까 다양한 제품을 다 취급할 수 있는 데 있죠.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MP3를 최초로 만든 아이리버사의 아스트라인컨이라는 MP3가 있습니다. 즉 고음질 MP3죠. 그 고음질 MP3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입니다. 요만한 손바닥만한 MP3 하나에. 근데 제가 아까 예를 들은 거는 소니의 NW-ZX3나 ZX100 같은 모델을 예를 든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300만 원대 아스트라인컨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대 정도만 판매하면 100만 번 수출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또한 MP3 사는데 그런 거 안 삽니다. 절대 안 삽니다. 절대 안 사긴 하는데 전 세계 소비자는 존재하거든요. 어떤 소비 시장의 어떤 다양성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팔 수 있는 제품은 너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하실 때도 있죠. 혹시나 상품 발굴하는데 어렵지 않을까요? 상품 발굴할 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속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하고 약 30대 서버를 계속 운영을 해가면서 각 마켓에 데이터를 계속 분석을 하고 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수익이 높은 거를 팔았으면 좋겠다. 비싼 거를 팔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위 수익률을 계속 고가의 단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을 계속 찾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오늘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평균 하루 이제 평균 요즘에 계속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내부에 통계 분석가도 따로 있거든요. 그 한 개 제품, 단위 제품을 판매를 할 때 수익률이 30%입니다. 30%. 그러나 저희가 이게 끝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더 높은 수익률의 제품을 더 찾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저희의 또 장점이 전 세계에서 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떤 게 유행인지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런 시장에 맞는 또 제품, 그러니까 제조를 해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또 이제 올해 이번 달부터 또 출시가 또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꿈꾸는 것은 팔 수 있는 제품을 팔아야 되겠다는 수준은 이미 지났고 똑같은 돈을 써서 똑같은 시간을 들인다 그러면 수익이 더 많이 창출되는 제품을 찾자. 그에 대한 노력의 과정으로 상품에도 어떤 매입군을 최초에는 한국에서 진행을 했다가 지금 일본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그리스라든가 독일, 영국, 중국이 또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해외 전시회를 계속 참가를 해서 거기서 굉장히 좋은 디스트리뷰터나 어떤 업체를 계속 발굴을 하고 또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신제품을 리얼타임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국의 가격 비교 사이트라든가 한국의 가격 비교 사이트, 해외 쇼핑몰과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켜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원하는 조건값으로 필터링을 해서 계속 새로운 데이터를 발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최초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희 이제 방대한 R&D 비용을 쓰는 것을 이해 못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역업체가 무슨 IT 비용이 어디 있어요? R&D 비용이 어디 있어요? 무역업체가. 그렇지만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크게 법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국 법인이 메인 헤드쿼터고요. 그다음에 미국 법인, 일본 법인, 중국 법인, 영국 법인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저희 회사 이제 슬로건처럼 그러니까 그 슬림한 조직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업무는 본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미국, 일본, 영국, 중국은 한국에서 보낸 그 한 명이 배치됐고 그 업무의 양에 따라서 본사에서 이렇게 단기간 이렇게 체류하는 정도로 그래서 고정 인력은 항상 한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비용을 줄여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테라노바 코리아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했고 개인 사업자는 2016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 법인 설립은 2008년도 3월경, 그다음 미국 법인도 2008년도 1월경, 그 다음에 일본 법인은 2014년도 11월에 설립이 됐고 중국 법인은 지난해에 설립이 됐습니다. 영국 법인도 올해 4월경에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외 법인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 법인은 현재 그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있습니다. 국제도시에 있고, 현재 한국 본사 직원은 약 한 30여 명 정도 되나요? 30여 명 정도 되고, 조직이 방만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크지는 않고, 핵심적인 조직들로. 대표사 아래에 감사실이 있습니다. 감사실은 감사이사, 그 다음에 감사실의 구성원으로 사내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체계로는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총무과 인력이 약 7명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회원사들의 상품 공급, 통관, 통계 분석 업무를 하고 있는 세일즈 기획과,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통계 분석이라든가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IT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IT 기획과, 그래서 3과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일즈 기획과 쪽은 인원이 약 한 8명 정도, 그 다음에 IT 기획부가 이제 나머지 인원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연간 R&D 비용으로는 약 한 5억 정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 대비로 하면 약 한 8%에서 10%대 정도. 그래서 회사 전체적으로도 계속 R&D 비용은 지속적으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회사의 슬로건이라고 하면은 회사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떤 지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업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침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내용은 needs to solution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needs to solution. 어떤 필요가 발생했을 때 그 솔루션까지 나오는 시간의 갭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전문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이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초심자든지 전문가든지 초심자는 전문가, 초보와 전문가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전문가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간적인 요소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시간이 들어가고 아니면 심하다면 열흘이 걸리고 한 달이 걸리는 거라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1초만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진짜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든지 어떤 매출이라든가 성장의 목표를 목표를 잡을 수 있고 누구나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 목표까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 얼마나 빨리 달성할 수 있느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누구가 더 빨리 할 수 있느냐. 그런 어떤 슬로건이 저희 업무 영역에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어떤 IT 개발 부서의 어떤 지원들, R&D 개발 비용이 계속 지속 중인 투자들이 그런 어떤 슬로건 하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글로벌 셀러는 어떠냐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다는 아니고
딱 그 정형화된 한국의 온라인 셀러들의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 일반적으로 영세합니다. 영세하게 되고, 영세하고, 그 다음에 조직력이 작고, 그 다음에 그 자금력이 부족하죠. 영세, 조직 규모가 작으면서 자금력이 적고, 그 다음에 이 글로벌 온라인 셀러가 처음에 이제 한국에 이제 퍼지기 시작했을 때, 글로벌 온라인 셀러, 그러니까 글로벌 온라인 창업의 장점 중에 하나가 소자본 창업이다라는 거를 이제 화두로 던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참 10년 전, 15년 전으로 갔으면 글로벌 창업, 글로벌 온라인 창업에 대해서 화두를 던진 이제 선구자들이 있었겠죠. 그 선구자들이 다른 프레임으로 이 시장을 접근했으면 얼마나 이 시장이 커졌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장은 크죠. 그러나 우리나라 이제 글로벌 온라인 셀러가 그렇게 성장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질문을 던져보죠. 저한테 이제 글로벌 온라인 셀러는 어떻습니까? 라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조직력과 체계적인 어떤 교육과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무역에 대한 기초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 이제 말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점이 잡혀져 있죠. 글로벌 온라인 셀러는 소자본 창업이다. 소자본 창업이다. 이제 그렇게 초점을 잡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레파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상품군은 패션 잡화 쪽입니다. 가격은 약 10,000원에서 20,000원대. 10,000원에서 20,000원대니까 뭐 한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파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그 패션 액세서리라든가 핸드폰 케이스. 그럼 이제 주로 패션 액세서리 쪽이고 가격대가 20,000원 미만이다라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얘기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운송은 특송, 그러니까 EMS라든가 UPS나 DHL로 판매를 하지 못하고 그보다 낮은 소형 포장물, 항공 소형 포장물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무게가 최대 2kg까지 보낼 수 있고 그다음 배송 기간은 짧으면 2주, 길게는 막 3달, 4달. 그다음에 배송 조회가 안 되는 나라가 많고. 그럼 거기서 분실이 되면 어떡하냐? 소비자한테 또 환불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익이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개를 보낸다면 한 20개만 환불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제 마진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셀러들의 어떤 방향성이 이거보다 더 저렴한 걸로 보낼 수 없을까 하다가 결국엔 어떤 것까지 오냐면 우표를 붙여서 보내는 국제 우편 봉투에다가 넣어서 보내는 거죠. 또 그 우편 봉투를 보내니까 배송비가 우표값이 뭐 1,100몇 원이면 보낼 수 있네. 그다음에 무게는 60g, 70g 미만이 되네. 그럼 이제 더 작은 걸 또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구매가가 뭐 한 600원, 700원짜리를 해서 5,000원에 팔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수많은 셀러들이 간과를 해서 이제 폐업에 이르는 이제 방향이 이제 뭐냐면은 이런 말이죠. 앞에서 남고 뒤에서 다 까진다는 얘기. 당연히 배송 기간이 오래 걸리고 분실률이 높다는 얘기는 거래된 케이스, 그 문제가 된 케이스가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다는 얘기는 거기에 CS 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가 어떤 게 재미냐면 투자 초기 투입 자본이 좀 크더라도 가변 비용, 그러니까 상품 하나를 판매를 할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낮으면 이게 비즈니스가 재밌는데 초반에 진입은 쉬운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이 같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못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배송을 했는데 판매자 또한 배송 조회가 안 되는 걸 보내니까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데 고객이 네 상품 페이지는 한 달 안에 도착했는데 한 달 반이 들어 왜 안 도착해? 그러면 이제 CS를 할 수 있는 게 미안해라는 얘기밖에 이제 없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CS를 할 때 그래도 뭐 유창한 영어 실력은 아니더라도 단순한 영어 장문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에도 인력을 뽑아야 되다 보니까 일반 사무직 인력이 뭐 연봉 한 1,800에서 2,000 정도 된다면 그래도 연봉이 2,400 이상은 돼야 되는 직원을 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직원들이
업무가 솔직히 반복이 되고 업무의 질적인 수준이 낮다 보니까 퇴사율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버리고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장기 근속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매출액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 배송 중인, 현재 거래 중인 케이스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같이 커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그러니까 그 규모의 경제에 가장 재미있는 게 뭐냐면 비용 체감의 법칙이죠. 하나를 생산할 때 비용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예요. 근데 비즈니스가 초기 진입 장벽은 낮죠. 그다음에 비즈니스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이 체증이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고꾸라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다가 매출액이 이제 5천이나 1억 정도 될 때는 이제 상관은 없겠지만 연간 매출액이 그 이상이 되면은 매입 실적이라든가 매출 실적에 대한 어떤 세무 처리에 대한 어떤 스탠다드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처럼 상품 단가가 뭐 100불에서 3,000불 대다. 뭐 월간 뭐 매출액이 뭐 10억 대다, 20억 대다, 30억 대 이렇게 되면은 FM대로 할 수 있습니다. 수출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 특송으로 보내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워낙 저가 운송 수단을 활용하다 보니까 수출 신고를 하지를 못하는 거죠. 수출 신고를 하지 못하니까 매출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어렵고 규모가 커지니까 매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것에서 어떤 세무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글로벌 온라인 셀러, 그러니까 테라노바랑 같이 하지 않는 글로벌 온라인 셀러들의 일반적인 수명이 여기까지는 제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년. 맥시멈. 또 그다음에 한때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이제 온라인 창업 교육 이제 강사로도 활동을 했는데 보통 처음 창업하고 나서 1년 안에 폐업하는 한 8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20%가 겨우겨우 살아남는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약 한 그 5년 이내에 이제 사업을 접는 그런 레파토리가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죠. 반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서 수많은 커뮤니티라든가 글로벌 온라인 셀러 커뮤니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런 어떤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지금 우리나라 글로벌 온라인 셀러들이 이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개선점을,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테라노바라는 이제 회사가 이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를 하고 접근해 나가게 된 게 현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입니다. 수익은 간단합니다. 판매를 하고 매입을 하고 판매가액에서 매입을 뺀 거죠. 그럼 이제 내가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일단은 물건을 삽니다. 누구 같은 물건을 사냐? 테라노바한테 사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1,000만 원짜리 물건을 상품을 공급을 하는 거고요. 그럼 그 제품이 사고 나서 하루나 이틀 안에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그 수출 신고는 누가 해야 되냐? 우리 회원사가 해야 되는데 수출 신고는 3분 정도면 다 끝납니다. 그럼 수출 신고를 하고 그게 이제 판매가 되면은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얼마가 들어올까요? 1,000만 원이 들어올까? 1,000만 원 미만으로 들어올까? 1,000만 원 이상으로 들어올까? 당연히 1,000만 원 이상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현재 보통 뭐 평균값의 오차가 있습니다. 시기별로. 근데 일반적으로 약 30% 정도.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의 매입을 해서 1,300만 원 정도의 외화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외화는 물론 저희 계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회원사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회원사는 300만 원 수익이 확보되고 다시 1,000만 원을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수익을 이제 확장을 시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 자금에서 물건 구매를 하고 그걸 가지고 해외에다 수출을 하고 다시 외화를 받고 그렇다 보니까 거래 패턴이 그다음에 일회 수출 신고를 할 때 보통 이제 그 1,000만 원 단위로 수출 신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 패턴이 하루에 막 30개 수출 신고하고 뭐 50건 수출 신고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 보통 이제 그 선급금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수출 신고 정도밖에 안 이루어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지루하다라고 그러는데 바쁘다고 해가지고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거는 또 아니고 지루하다 해서 비즈니스를 이렇게 퇴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쁘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얘기고 그 비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노동력이고 노동력은 돈입니다.
연봉 2,500짜리 직원 한 명을 뽑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2,500만 들어가는 게 뭐 4대 보험부터 해서 각종 집기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저희의 핵심 목적은 뭐냐면 상품을 팔아서 수익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비용 자체의 근본적인 것을 없애버리는 게 저희 비즈니스의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익이라는 게 저희가 여러분들 계좌에 지급해드리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물건을 잘 팔고 여러분들이 외화를 잘 받으시고 그에 관련된 어떤 세무라든가 수출 신고라든가 어떤 관세 완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혼자서 아주 잘할 수 있게 나중에 어떤 조사를 받아도 내가 이렇게 FM대로 했었습니다라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는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거는 여러분이 창출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구나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외화를 받는다는 거 신기하죠. 외화를 받는다는 거. 그렇지만 외화도 잘 들어오고 수출 신고도 내가 설마 수출 신고를 할 수 있을까? 관세사한테 선임 발전고 내가 수출 신고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수많은 회원사들이 그렇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지방에 계시는 아주머니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수익이 창출이 되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이드 잡아드리는 대로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